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네온 연주자, 작곡가 고상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강연의 주제 공동의 미래에 제가 이렇게 첫날에 첫 스타트를 끊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훌륭하신 연사분들이 많아서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네, 일단 이번 첫날 천수소를 시작하게 되면서 먼저 이 공동의 출발은 개인이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먼저 개인의 중심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작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실 결국 자기의 주체를 자기가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주체를 자기가 결정하려면 자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 충실하게 귀를 기울이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종교, 어떤 사람은 명상, 어떤 사람은 독서, 스승님, 어떤 위인들,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제 마음의 고요를 형성하고 그리고 저를 찾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강연을 준비하고자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그 작가님은 바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실 슬램덩크 베가본드의 작가 다케이코 이노우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연 때 다케이코 이노우의 좋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던 순간 때마침 이 강연과 딱 맞는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베가본드라는 거는 이제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실존했던 검객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픽션을 가미해서 만든 만화인데요. 매 권마다 작가의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음에 흡족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서로 나누고 이해하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이건 공동체건 스포츠건 만화의 세계건 연속되어 온 역사가 있다. 공간과 시간, 두 가닥 선의 길이와 풍성한 너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교차점에 있는 단 하나의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확실히 떠올리게 된다. 즉 우리가 이제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시대에서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것도 공동이지만 이 역사의 요 선에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역사에 이르는 그것도 이제 공동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 교차점에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지 않을까. 너무 멋진 말로 풀어주셨죠. 제가 약간 말이 서투른 게 있어서 조금 더 연주로 긴장을 풀고 다시 말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긴 연주 들으신 곡은 첫 번째 들으신 곡은 저의 앨범에 수록된 빗물고 인방에 이어서 리베르탱고에 이어서 뿌리마베라 포르테냐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길게 보여드린 것도 사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악기도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자 좀 길게 연주를 했습니다. 저는 탱고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는 뮤지션이고요. 이렇게 탱고 연주도 하고 곡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이올린 김아람 씨, 건반에 이현진 씨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나눌 할 이야기는 전공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내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법,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이라기보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 수단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타입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과 한 학기, 산업디자인과, 그러니까 공대를 들어갔어요. 이공계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토목공학과, 산업디자인과를 이제 하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다가 요리를 조금 한 1년 반 하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이제 음악으로 왔는데 좀 잘 맞는 것 같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공과 학업이랑 상관없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는 사실 뭐 내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고 뭐 백아본들을 읽었더니 뭐 가르침이 뭐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때는 약간 제가 항상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죽음을 되게 가까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별것도 아닌가? 어쨌든 죽을 뻔했어라든지 뭔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랑 맞닥뜨린 적도 많지만은 실제로 죽을 뻔했던 경험도 뭐 있었지만은 그걸 떠나서 평화롭게 사는 와중에서도 계속 죽음이 옆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릴 적부터 있어서 뭐 내 삶이 일단 무한하지 않고 꼭 늙어서 죽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너무 싫구나 하는 내 내면의 비명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죽음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좀 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만화책이긴 한데요, 애니메이션과. 근데 이제 옆에서 굉장히 멋진 연주를 보여주셨던 바이올린 김아람 씨는 역시 전공이 영문학과였어요. 근데 한국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요. 아르헨티나와 이제 유럽 등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잠깐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였는데 뭐 어릴 적부터 뭐 자신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의 강요, 주변 환경의 강요로 뭐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또 이제 좋아서 이끌려서 결국 자기의 운명의 길이 된 분들도 많겠지만 직업인들도 많겠지만은 저랑 이 아람 씨의 공통점은 어쨌든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거였고 거기다 더 심한 공통점은 저도 아람이도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것들을 음악을 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실 한국의 되게 빡빡한 교육 과정에서 뭐 자기의 의지가 있어도 주변 환경 부모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세워나가기 힘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세워나가기 쉬운 환경이긴 했는데 그런 한국의 빽빽한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살짝 느슨해지는 게 대학 합격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취업에 걱정하기 전 딱 그 시기가 그나마 인생에서 가장 느슨하면서 하고 싶은 거를 직접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 둘 다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찾은 열정이 음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람 씨는 약간 명상 이런 것도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친구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꼭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는 게 행복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자기 이야기에 작가 뭐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네, 작가가 되는 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베가본드의 작가 다케히코 이노우의 말을 하나만 인용하고 자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세요. 네, 이분이 슬램덩크 작가입니다. 만화는 어렸을 적부터 내 곁에 있었다. 흠뻑 빠져들어 읽어내린 수많은 작품들에 대한 기억은 확실히 만화를 그리게 된 지금의 나에게 피와 살이 되고 있다. 선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망각할 때 자기 자신의 가치도 놓쳐버리게 된다. 혼자가 아니다. 이어져 있는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의 미래를 이렇게 더불어 사는 지금 이 동시대의 사람으로 생각한다기보다 내가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어떤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또 이 사람은 그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망각하지 말고자 피아졸라의 망각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망각에 이어서 다시 이제 이어서 전공과 직업에 관한 걸 다음은 이제 나이와 제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 음악을 외국에서 공부를 중간에 하긴 했는데 타지에서 약간 이렇게 동양인이 타지에서 탱고 바이올린을 배우러 아르헨티나에 갔다, 반도네온을 배우러 아르헨티나에 갔다 하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보면서 많은 질문들을 해요. 너 이거 어떻게 하다 이걸 하게 됐어? 막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아무도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아무도 나이에 대해서 뭐 언제 시작했어 이거 이때 시작해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이 악기를 이제 탱고를 공부하러 아르헨티나에 가기 전에 이제 일본에 먼저 갔었었는데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입시가 굉장히 너무 치열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악기를 시작한 게 21살이었는데요. 저희 스승님이 이랬어요. 제가 22살 넘으면 제자로 안 받아주려 그랬는데 너가 21살이라서 봐줘줬다. 이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1년 늦게 말씀을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선생님 그냥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 뇌리에 그게 박혀서인지 막 인터넷에 22살 악기 시작, 20살 악기 이런 거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20대 넘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해도 된다라는 그런 증거를 막 밖에서 찾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이것을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제 내면의 소리는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막 비명을 지르는 건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죽음 때문에 뭐 어차피 내가 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뭐 기왕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잘 선택한 거라 생각하고 뭐 그것은 이제 외국에서 뭐 유럽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는 정말 마찬가지지 않을까. 아무도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 네, 혹시라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데 나이가 방해가 된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시하셔도.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 나 지금 나이가 50인데 나 악기로 먹고 살고 싶다 했을 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어쨌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삶에 관한 이야기지 행복은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제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또 흥미로운 친구 중 한 명이 막 20살 때부터 사업하면서 패션 쪽 브랜드에서 열심히 일하던 친구가 약간 좀 강제 철거 이런 거 당해갖고 쌓아 올린 돈을 다 잃으면서 약간 멘탈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아르헨티나 떠나서 반도네온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37살에 악기를 시작했는데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프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친구에게 재능이 이란 것도 좀 도움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나이에 얽매여서 자기의 목소리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젊은 나이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만화책을 보던가 애니메이션을 보던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저 굉장히 나이에 많이 연연하는 편이었는데 또 저희 의료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해외 의학 잡지에서 2030년 평균 나이가 나왔는데 이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왜 한국 여성이 1등했어요. 91살로. 그래서 2030년에 한국 여성이 평균 나이가 91살이라면
사실 우리가 뭐 30, 40이 조금 50이기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거는 60이 환갑이라 불리고 그런 너무 과거 시절이고 이제 평균이 91이면 누군가는 100살 넘게 산다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뭔가 어른이 되는 거는 뭔가 이제 50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나이에 제약받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정말 훌륭하신 연사분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이 잠에 혹시 덜 깨실까봐 사실 음악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 음악은 좀 더 한국에서 뜻깊은 음악인데요. 제가 아까 막 리베르 탱고도 연주하고 뿌리마베라 포르테냐 오블리비언 이런 곡들이 다 아스토르 피아졸라라는 분의 곡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가입니다. 그분에게 반도네온을 사준 것은 아버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은데요. 피아졸라가 막 거장이 돼서 큰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겨워서 어떻게든 이제 무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아디오스 노니노. 그래서 탱고 음악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받는 곡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은퇴 직전 마지막 동계올림픽 프리 배경음악으로 이 음악을 써서 더욱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디오스 노니노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디오스 노니노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그 공동의 미래는 현재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공동도 중요하지만 일단 역사, 선인들과 이어진 그리고 후손 그런 역사에 대해 좀 더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요. 내가 내 목소리에 좀 더 주체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에 또 다른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다음 아니면 더 전에 그런 분들이 긍정적인 또 자기의 목소리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건전한 공동의 미래의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에서 그거를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 독서에서 그런 걸 많이 봤듯이, 그래서 뭐 시간이 남은 김에 추천해드리자면은 베가본드는 좀 더 삶의 전반적인 그런 큰 가르침이고, 헌터헌터라는 것이 조금 더 약간 무엇인가 그러니까 수련을 하고 연마를 했을 때 뭐 악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수련과 연마의 과정에 그런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악기 연습하다가 아니면 그냥 음악에 대해서 뭐 작곡을 하거나 이럴 때 막히면 그냥 헌터헌터에서 그런 가르침을 설명하는 그런 화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시려면 좀 앞부분을 많이 보셔야 돼서 네, 한 초반은 완전 그냥 싸우는 만화처럼 보이는데 후반에 깊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야기보다 이렇게 연주를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6분이 남았어요. 6분짜리 곡을, 이게 6분 30초짜리 곡인데 이 곡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6분 30초 곡, 지금 겨울이고 너무 춥네요. 이 홀이 너무 추운데 피아졸라가 쓴 겨울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아노 이현진, 바이올린 김아람이었고요. 이렇게 자기 목소리에 충실하게 귀를 기울인 세 사람이 2월 17일 김아람 씨의 단독 공연을 이렇게 또 같이 하니까, 혹시 오늘 공연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김아람 탱고 트리오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뜰 거라. 네, 그러면은 피아졸라의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